안녕하세요. 네. 자,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문제집 102페이지인가요? 네, 10번 문제죠. 네, 개발구역 지정 제한. 자, 개발구역 지난 시간에 지정권자 배웠고, 그죠? 지정권자, 지정 제한. 이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중요한데,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서는 대도시 시장. 근데 국장도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나요? 네, 국장도. 중국집 천장에 불, 그죠? 그리고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은 누가 했어요? 요청은 지정할 수 없는 사람이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요청해요? 여기서 시장에는 대도시 시장은 빼고. 자, 누구한테요? 시도지사한테. 그리고 또 장관은 국장한테 요청하죠? 예, 국장한테 요청. 그러면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시장, 군수청. 그리고 지정 제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정 제한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죠? 자, 그러면 이 제한을 잠깐 보시면 지난주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예, 제한은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한. 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죠. 예, 왜 조합은 안 돼요? 예, 국가 지자체가 당연히 제한할 이유가 없고 본인이 직접 지정하면 되니까. 근데 조합은 이 구역이 지정돼야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제한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조합을 빼고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여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에는 공공사업자도 있고 민간사업자도 있죠. 자, 되는데 누구한테 제한합니까? 이 제한은 이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누구한테? 원칙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안서 보고 시도지사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 군수, 구청장, 특도에게 제한한다. 그런데 누구는 직접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은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의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한 사유 중에 하나 있었죠? 자, 요청이 있고 여기는 예, 제한이 있었잖아요.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제한하면. 근데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 민간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는 제한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되죠. 자, 얼만큼의 동의가 돼요? 그 대상 지역의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라. 그러면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제한하면 공공사업자는 제한할 때 동의가 필요 없는데 동의를 얻으면 제한하면 제한의 수용 여부 통보는 개발법은 빠름 그래서 몇 개월 이내요. 자, 1월 이내. 국토계획법에서는 주민이 제한하면 45일 플러스 30일인데 개발법은 1월 이내 수용 여부,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다. 다만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된 등 불가피하면 1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1월 이래 보시고 그리고 제한자에게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근데 제한하는 지역이 2 이상은 시군구에 걸칠 때 그럴 때는 누구한테 제한서를 보내라고요?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장한테 제한서를 제출하세요.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를 이제 쭉 한번 보시면 개발구역 지정 제한.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맞습니다. 1번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한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특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근데 2번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의장은 국가계획과 밀접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국장한테 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은 뭐죠? 민간 사업 시행자가 제한을 할 때 토지 소유자도 민간 사업자잖아요. 제한할 때는 동의를 얻어라. 얼마예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 근데 여기는 지상권자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개발법에서 지상권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른 데에서는 안 나옵니다. 지상권자를 포함해서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럼 4번은 제한했으면 특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되죠. 이때는 45일이 아니라 얼마요? 1월 이내 통보하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면 1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1월 이렇게
체크를 딱 하셔야겠죠? 4번이 틀렸죠? 그리고 5번은 제한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비용 부담. 그래서 주민의 이런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 지정 제한 이 부분들 딱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1번은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생략하고 답은 몇 번이에요? 조합. 그죠? 조합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12번 개발구역 지정 규모. 자, 우리 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그리고 규모가 정해져 있죠. 자, 크게 도시적과 도시적 외지역으로 나눠지죠. 도시적에서는 규모가 얼마예요? 1만, 3만. 그런데 어디는 빼고 어디는 개발구역 지정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보존 녹지적은 개발구역 지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존 녹지적에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가 나눠져 있죠.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그리고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되게. 이게 도시니까 1만 3만이 최소 기준이고, 도시적 외지역은 도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규모가 얼마 이상요? 30만 이상이다. 그래서 1만, 3만, 30만. 그리고 다만 아파트 연립주택 그 건설이 포함되고 뭐 어찌저쩌고 그러면 10만 이상이다. 이건 최근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거기 12번의 문제 보니까요.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 틀린 것은 맞죠? 농림지역은 얼마예요? 도시가 아닌 지역이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 개발구역입니다. 도시 만들어야 되니까 30만 이상. 그리고 주거지역은 얼마였어요? 도시 안에는 1만 3만이잖아요. 주거지역 1만, 공업지역은 3만, 그리고 녹지지역, 그리고 밑에 있는 주거지역 다 도시 1만. 그래서 1만 3만, 그리고 30만, 10만 이런 부분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 규모 제한 적용받지 않는 것 이것도 한번 체크하셔야죠. 어떤 거예요? 치하면 개대지,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규모 제한 안 받죠? 규모 제한 없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국장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 단 자연환경 보존지역 빼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개발구역 지정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치하면 개대지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12번은 1번이고요. 자, 오른쪽 13번. 이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지정권자는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떨어진 지역 이렇게 결합해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역을 나눠서 사업할 수도 있나요? 분할할 수도 있나요? 분할할 수 있다. 근데 분할할 때는 기준이 있죠. 분할할 때는 분할후 면적은 각각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면 개발구역을 분할할 때 분할하려면 각각 분할후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이 분할하려면 개발구역의 면적이 최소한 얼마 이상은 돼야겠어요? 2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문 기억하시면 되겠고, 1번 맞죠? 자, 2번도 분할 후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 자, 해제. 우리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 발생했어요? 이렇게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효과. 1년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검단 신도시 하겠습니다. 라고 개발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해당 지역은 무슨 지역이 됐어요?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봤죠. 그런데 이제 삼실이 두 개다 그래서 해제 사유가 있잖아요. 왜 해제가 되면 사업 포기하겠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 용도지역은 다시 어떻게 가겠어요? 종전의 용도적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걸로 본다. 해제가 되면. 자, 그 내용입니다. 3번이 그 이야기죠. 개발구역 지정 해제 의제되는 경우는 그 개발구역에 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개발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다시 돌아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효과죠. 해제 효과. 3번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토지 소유자나 도시개발조합이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대상구역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어디가 틀린 부분이 보이네? 어디가 틀렸어요? 조합이 나오면 안 되죠. 조합은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조합은 제한을 할 수 없잖아요. 도시개발조합 그 부분이 틀렸죠? 우리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한 시행자나 되고자 하는 자가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데 그중에 민간사업자는 동의를 얻어서 제한해라. 근데 그 민간사업자에 조합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이 틀렸고 자, 5번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은 뭐에 맞게 수립해야겠어요? 광역 기본이 있으면 그에 부합되게 개발계획 수립해라.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기준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밑에 14번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면 개발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자, 그 지정의 효과. 자,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 효과, 지정과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맞는데 1번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로 인해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자, 공사가 끝나서 또 해제가 되나요? 언제 개발구역 해제된다고 그랬어요? 공사가 이뿐인 땅이 만들어졌대. 그러면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공고일은 다음날 개발구역 해제되고 환지 방식은 언제 개발구역 해제돼요?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공고일은 다음날. 그래서 여기는 이뿐이 땅이 만들어서 해제되는 경우고 그리고 여기는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죠? 해제사유 삼실이 2개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제 의제되면 해당 용도지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맞나요? 공사 완료로 해제되면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완료로 인해서 해제됐으니까 환원 폐지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죠. 완료로 인해서 완료가 아닌 해제면 다시 종전에 돌아가지만 완료로 된 해제는 환원 폐지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 2번은 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계획관리지역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하면 여기는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봐요. 근데 어디에서는 이런 특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어디? 단서죠. 도시지역 외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그리고 칠학지구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제외한다. 제외한단 말은 그때는 이런 결정고시 특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칠학지구와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이런 특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2번이 그 설명이죠. 도시적 외의 칠학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지 않다. 그래서 칠학지구와 원래는 정확한 표현은 칠학지구와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그러지 않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번은 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이나 개발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효과 또 어떤 효과 발생해요? 그 안에서 토건을 적분하면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그죠? 행위 제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거기에서 개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구역의 장한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제한. 4번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할하려면 분할후 면적은 각각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분할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거기에 3만 이상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이 틀렸고 5번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나요? 미성숙지에서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2번 개발구역 지정 효과다.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경우 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개발구역 시행되면 결정고시 특례를 인정하잖아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거죠? 그러면 우리 국도계획법에서는 관리계획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서 뭘 해요?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해야 되잖아요. 이 내용. 여기서도 지형도면 고시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국토계획법은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요? 사업 시행 기간 내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그 국토계획법 규정에 불과하고 이 지형도면 고시는 개발 사업 시행 기간 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3번 그럼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토건을 적분하며 형 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 7가지 행위에 대해서 허가 받지만 경미한 사항은 어때요? 경미한 사항은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나요? 자, 그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부분인데 3번에 개발구역 안에서 경작지 안에서 임시식재를 제외한 관상용 종목의 임식재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원래 개발구역 안에서 나무 베고 심는 중목의 벌채 식재는 허가사항이죠. 그런데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보상 문제가 따르지 않으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제외한다고요? 경작지에서는 제외한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경작지에서는 제외한단 말은 경작지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3번 문제는 뭐예요?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를 제외한. 그러니까 경작지 빼고 관상용 주목의 임식재 이랬잖아요. 그러면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근데 경작지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보상 문제가 따르니까. 그래서 경작지는 제외한다. 그럼 말장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경작지에서 식재 제외한 그랬으니까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토속 채취입니다. 토속 채취 개발구역 안에서 흙모래 자갈바 등 토속 채취할 때는 허가 받아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어떤 토속 채취는 허가 없이 가능해요?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고 경관 손상하지 않는 이런 지장이 없는 토속 채취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거기는 개발에 지장 주지 않고 경관 손상하지 않는 토속 채취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맞죠? 자, 5번.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 전에 여러분 이미 일허가 받아서 사업에 착수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개발구역이 딱 지정됐어. 그러면 기득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득권보호 경과조치는 인정하죠. 그래서 착수했다면 계속 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고하고 해야 되죠. 신고. 몇 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30일이고 3개월은 어디서 나와요? 아니 어저께 나 공부하고 왔는데 3개월 분명히 봤는데 3개월은 어디서 나와요? 국토계획법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때는 3개월 이내 신고, 그죠? 국토계획법은 3개월 이내 신고, 그리고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는 30일 이내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어요. 다 우리 세계법에서 다 기득권 인정하는데 그 신고 규정이 차이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번이 틀렸죠? 자, 5번이 틀렸습니다. 3월이 아니라 매들이라고요? 30일, 그래서 개발구역 효과 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 3번, 3번에 허가 받아야 한 행위는 작년에 이런 식의 유형이 시험에 출제됐죠. 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7개 배웠잖아요. 밑에 있는 토건을 적거나 형벌을 받는다는데 거기에 이 허가 받아야 될 행위는 났는데 3번에 1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 원래 공작물 설치는 허가사항이지만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은 허가 없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것이 비닐하우스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허가 없이 안 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응급은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응급사항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응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속 채취는 원래 허가사항이지만 개발에 지장이 없고 경관 손상하지 않는 토속 채취는 허가 없이 가능하죠. 그 다음 4번 개발구역 안에서 몇 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1개월 이상. 그런데 어떤 적치는 허가 없이 가능해요?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보상 문제 따르지 않으니까 이것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1호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 쌓아둘 때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5번 토지 분할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요 두 개는
7가지 사항 중에 여기에 있는 이 건축물, 가건물 포함, 대수선, 용도 변경, 그리고 분할은 항상 허가사항입니다. 항상. 여기는 경미한 게 없어요. 나머지 뭐 공작물 설치라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토속 채취라든지 이런 중목의 벌재, 식재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경미한 사항이 있는데 뭐와 무엇은 항상 허가사항이라고요? 건축 등과 분할은 항상 허가사항이다. 이건 경미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할은 허가 대상이지만 합병은 허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합병 아니다. 작년에 시험에 합병이 나왔죠. 합병. 그래서 이 분할과 건축, 가금을 포함 대수선, 용도 변경은 항상 허가 사항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3번은 5번이죠. 그래서 허가 대상, 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이런 부분을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밑에 15번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 16번도 똑같은 내용이죠. 반복하니까 생략하고. 자, 그 다음에 17번. 개발구역 해제입니다. 자, 해제도 기억하셔야죠. 해제 그러면 암기하셨어요? 개발구역이 지정됐으면 이제 사업계획 작성해서 사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근데 구역이 이렇게 지정됐습니다. 됐는데 물론 그 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됐겠죠. 자, 구역이 지정됐으면 시행자는 이제 사업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 사업해야겠죠. 그런데 구역이 지정됐는데 몇 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잖아요.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해제는 무조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이 개발구역이 해제된다. 해제 사유 3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유죠.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지역. 어디에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미성숙지, 그죠? 주상공이 아닌 지역, 또 주상공이 있어도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이런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구역이 지정된 후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서도 지정권자는 몇 년 이내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2년 이내는 개발 계획 수립해야 되죠? 2개. 2년 이내 개발 계획 수립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개발 구역은 해제된다. 그런데 단 개발 구역의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다. 그럴 때는 몇 년 이내 개발 계획 수립해야 돼요? 330만 나오면 무조건 5년 내, 그죠? 개발 계획 수립해라.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하라고 해서 안 그러면 해제하니까.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됐어요. 그럼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면 시행자는 그 개발계획에 맞게끔 또 실시계획 작성해야 되잖아요.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몇 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그때도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이 구역은 해제됩니다. 3실. 단 여기서 또 개발 구역의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몇 년? 이때는 5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개발 구역이 해제된다. 자, 그래서 이 해제 사유를 우리는 외웠죠. 여기도 3실이고 여기도 3실. 이런 3실이 몇 개 있다고? 2개다. 그래서 해제 사유 나오면 3실이 2개다. 3실이 2개다. 항상 다음 날이고, 그죠? 3실이 2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330만 나오면 그때는 5년. 개발계획도 실시계획도 5년. 그리고 목적이 달성돼서 해제되는 거.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래서 해제 사유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 18, 19 뭐 다 똑같은 내용인데 17번 문제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맞습니다. 1번. 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딱 보시고 딱 봐서 이제 요점만 딱 찾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실 나왔으니까 이실은 없어요. 저 이실이란 말 한 번도 안 해봤어. 3실 그랬잖아요. 3실. 그러니까 여기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개발구역 해제되죠? 자, 그래서 틀렸고. 2번은
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에 개발구역이 해제된다. 어디다 틀렸어요? 항상 다음날, 해제는 항상 머릿속에 다음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 공사 완료 공고일은 다음날. 그 다음에 3번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에 개발구역이 해제된다. 어디다 틀렸어요? 3년이 아니라 2개. 330만 미만이면 2개. 330만 이상이면 5개. 2개, 5개. 그래야죠? 삼실이 2개다 그랬잖아요. 개발계획 나오면 2년 나와야 되겠잖아요.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에 개발구역이 해제된다. 삼실 나왔잖아요. 다만 구역의 규모가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한다. 맞습니까? 4번은 맞죠.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개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 발생해요? 삼실이 2개다. 이래서 해제가 됐대. 그러면 사업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용도지역은 다시 돌아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걸로 본다. 다만 목적이 달성돼서 공사 완료로 인해서 해제되면 그러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5대 틀수 5번은 그러면 환원된다는데 공사 완료로 인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죠? 그 부분이 틀렸잖아요. 공사 완료로 폐지가 되면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도 체크, 그리고 해제는 초크, 해제는 삼실이 2개다. 암기를 꼭 해 놓으시 기 바랍니다. 18, 19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개발 구역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자, 이제 구역도 배우고 했으니까 구역까지 지정됐으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사업계획, 사업 시행해야겠죠? 자, 사업 시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시행자가 나와야겠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자 누가 지정해줘요? 야, 네가 여기 사업해라고 시행자 지정은 누가 해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주죠.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자가 열거되어 있어요, 없어요? 열거되어 있죠. 자, 어떻게 크게 나눠요? 공공사업 시행자와 민간사업 시행자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죠. 우리 공공사업 시행자, 민간사업 시행자. 그러면 공공사업 시행자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누구를 우리는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그래요? 첫 번째 1번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를 뭐라 그래요? 행정청. 그리고 또 국가가 투자하여 만든 기관. 어디예요? 공공기관. 일명 공사라고 하는 거. 공사, 공공기관. 그러면 우리 개발사업에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몇 개 공공기관이 있어요? 6개 공공기관이 있죠? 어디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그리고 여기 60이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수자원공사, 그리고 농어촌공사, 그리고 관광공사, 그리고 철도공사, 그리고 또 매입공공기관. 매입공공기관은 어디에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다 공공사라고 다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개 공공기관. 그리고 또 정부가 출연해서 만든 기관. 정부 출연기관이죠. 공공기관은 정부가 50% 이상 투자한 것이고 여기는 100% 돈이 들어간 거예요. 정부 출연기관.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출연기관은 2개 있죠. 어디? 정부 출연기관은 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고 공사니까.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이거는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근데 이 국가철도공단은 어디에서만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어요? 요놈은 역세권에서만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고 다른 데 못 하잖아요. 여기서 역세권, 여기 또 철도공사는 역세권이다 그러면 안 돼요. 철도공단이 역세권. 그리고 또 하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에서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 국가가 투자하고 출연한 건데 지자체가 투자한 게 뭐예요?
지방공사. 이 4명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공공사업 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자 묶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토지 소유자, 능력 있는 토지 많이 갖고 있는 능력 있는 토지 소유자도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또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도 있나요? 토지자들이 조합을. 근데 조합은 어떨 때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 수 있죠. 나머지들은 뭐 민간 법인, 민간 법인들. 자, 그래서 민간 법인, 무슨 법에 의한 민간 법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여기 이들이 공동으로 출자에 만든 법인도 무슨 법인이에요? 공동출자법인. 자, 그러면 공동출자법인. 이 공동출자법인은 이들이 출자금이 많으면 공공사업자로 가고 이들이 많으면 민간사업자로 가요. 이들 중에서 누가 시행자를 지정한다고요? 여기 열거되어 있는 자 중에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더라.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요. 이 지정권자가 여기 열거된 자 중에 지정합니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 줘야 돼. 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나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요. 그런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니까 아직 요 놈이 시험에 출제 안 됐으니까 꼭 체크하셔야 돼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유. 어떨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 아니라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 지자체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시행자가 될 사유. 첫 번째 사유가 뭐예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면 이들이 원칙적인 시행자니까 이들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요? 1년 이내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년 이내.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경우? 신청을 하긴 했는데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대. 그럴 때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조심하시고 2분의 1,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 안에 있는 토지 면적 2분의 1, 토지 총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지자체 등을 시행에 동의합니다. 우리 개발법에서는 동의자 수 나오면 3분의 2분의 1, 3분의 2분의 1 그거든요. 여기만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또 이 안에 이 2분의 1, 토지 면적 2분의 1 하는데 면적 산정할 때 여기 국공유지가 포함되나요? 아니면 제외하나요? 여기는 제외입니다. 여기만 제외예요. 나머지는 다 뭐 이제 포함 하는데 면적 2분의 1, 2분의 1 할 때만 제외한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지자체 등은 시행에 동의를 하면 그때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자체 등이 시행자 될 수 있다. 자, 요 정도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미 2번 출제될 거예요. 시행자 변경 사유다. 예,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지정했으니까 시행자도 변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 줘야 돼?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한 조합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어서 시행자 지정을 해줬어요.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됐어요. 근데 이 토지 소유자 조합은 다른 시행자에 비해서 자금력 조직이 부족하잖아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조합이 몇 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요?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가를 받아서 시행자 지정이 돼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뭐 인가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사업 들어가야 되는데 몇 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요? 인가 후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변경 사유는 1인 이사, 1인 이사, 그렇죠. 1인 이사.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시행자의 부도 파산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객 인가가 취소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는 어떻게 외웠어요? 1인 2사 부도 파산 취소. 1인 2사 부도 파산 취소. 1인 2사 부도 파산 취소. 그러면 삼실이 두 개다는 뭐예요? 시행자가 3년 이내 실시 인가 신청이 없으면 변경 사유인가요? 삼실이 두 개다는 무슨 사유? 해제 사유. 이 개발 부분 사유가 비슷비슷하니까 조심하셔야 돼. 네, 삼실이 두 개다는 아까 해제 사유였잖아요. 해제 사유. 그리고 1인 이사는 변경 사유. 개발부 해제 사유, 변경 사유. 이렇게 구분하시 바랍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 네,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행자에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요즘 트렌드가 자, 요 있는 시행자와 관련된 규정. 요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시행자, 공공사업자, 민간사업자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주어를 잘 보셔야 돼. 이 공공사업 시행자가 시행자일 때 작성한 약정서가 뭐예요? 공공사업자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요.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시행자일 때 작성하는 약정서가 뭐예요? 규약입니다. 규약. 그리고 조합이 설립될 때 작성하는 약정서가 뭐예요? 정관. 그래서 이런 용어를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시행자 관련된 규정, 주어를 잘 보셔야 돼. 공공사업자인지 민간사업자인지 이 부분을.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이 시행자인 토지 소유자가 민간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는 뭐 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규약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가능. 규약 작성. 민간사업자는 규약 나와야죠.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자. 작년에 나왔던 질문. 공공사업 시행자가, 여기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 할 수 있다냐? 하여야 한다냐? 공공사업자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도로, 공원이나 항만이나 철도 등 덩어리가 큰 공공건설은 누가 잘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공공사업자예요, 민간사업자예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신탁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사업자요, 민간사업자예요? 민간사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신탁 개발할 수 있다. 주어 민간사업자인지 공공사업자인지 잘 보시고,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 업무 대행. 자, 분양이나 설계 등의 업무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공공사업 시행자입니까? 민간사업 시행자입니까? 공공사업 시행자는 이런 분양이나 설계 등의 업무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시행자 관련된 규정들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쭉 한번 또 시행자 보겠습니다. 자, 108페이지 거기 볼까요? 개발 사업의 시행자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이다. 되는 것은 1번.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누구를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 줘야 된다고요.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한 조합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죠. 자, 그러면 1번 맞습니까? 자, 맞아요. 근데 2번 지정권자는 위 이의 환지 방식인 경우, 이의 환지 방식 아닌가? 예, 이의 환지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2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 신청했다 하더라도 위법 부당할 때는 지자체나 LH 지방공사를 시행자 지정할 수 있다. 지금 뭐 물어본 거예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유, 요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어디다 틀렸어요?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 그러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죠. 그러니까 여기는 2년이 아니라 1년. 1년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 그러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또 볼게. 체크합니다. 2번 틀렸죠? 그 다음 3번. 예,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와 그리고 국가공공기관 등 공동출자법에 해당자가 개발사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할 때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맞아요? 시행규정 작성, 아까 공공사업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이럴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거기 열거된 사람들이 다 공공사업자잖아요. 공공사업자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여기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시행규정 작성 의무 환지 방식일 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은 거기 열거된 사람들 다 공공사업자입니다. 공공사업자는 밑에 줄 분양 설계 등의 업무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나요? 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분양 설계 등의 업무를 주택법엔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주어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죠? 부도 파산 등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 사유, 1인 2사, 부도 파산 취소 이렇게 변경 사유죠. 네, 전체적으로 다 물었습니다. 다 물었는데 답은 2번이 틀렸다. 그죠? 2번이 이 부분들 종합적 정리해놨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 오른쪽 1번 가볼까요? 시행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맞습니다. 1번 개발구역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을 시행에 동의하면 환지 방식의 특징인 경우라도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원래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 원칙적인 시행자인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유를 물었잖아요. 근데 틀렸죠? 자, 여기는 어디예요? 2분의 1, 2분의 1이 지자체 등을 시행에 동의하면, 그죠? 여기서도 또 거기에 국공유지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한. 그래서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2분의 1이 지자체 등을 시행에 동의하면, 그때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자체 등이 시행자 될 수 있다. 여기만 2분의 1 나옵니다. 개발법에서는 다른 데서는 다 3분의 2분의 1 나와요. 근데 여기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유에서만 2분의 1 나온다는 거. 1번 틀렸죠? 2번 토지주택공사도 수용 방식의 시행자 될 수 있다. 이 사람들 공공사업자, 민간사업자 다 수용 방식 다 할 수 있어요. 조합만 빼고는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지방공사도 환지 방식의 시행자 될 수 있다.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다 시행자 돼요. 다만 이제 조합은 어떨 때만 시행자 될 수 있고. 조합은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대들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조건만 맞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맞고 4번 국가 지자체 시행자 될 수 있다. 1번이었죠. 그리고 5번 인가 후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2사는 변경 사유. 그래서 시행자 관련된 규정. 1번이 틀렸죠. 지자체 등이 시행자 될 사유. 아직 요건 출제 안 됐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행자 변경 사유. 우리 시행자 변경 사유는 여러 번 출제 안 됐습니다. 변경 사유다. 바르지 못한 것은 1인 2사 부도 파산 취소. 딱 끝나면 되잖아요. 1인 2사 부도 파산 취소. 1번, 2번 시행자 변경 사유 맞아요? 틀려요? 뒤에 취소 나왔잖아요. 행정 처분에 인해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시식이 인가 취소되면 사업 못하니까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취소. 그 다음에 3번은 뭐죠? 부도 파산 나왔잖아요. 목적 달성. 변경 사유 맞죠? 4번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고자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조합이 1년 이내 실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1인
2일인 인가 신청하자면 시행자 변경 사유다. 그다음 5번은 어디다 틀렸어요? 24 인가 후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 사유잖아요. 3년이 아니라 24 1인 24 부도 파산 취소. 그래서 변경 사유 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변경 사유 보시고. 자, 밑에 3번 예,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행자와 관련된 여기 또 개발법의 요 규정들 그리고 시행자 관련 규정들 이런 부분 잘 보시고. 그럼 시행자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행자가 누구예요? 제일 중요한 시행자가 누구? 조합이죠. 조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죠? 자, 110페이지 예,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자, 좀 셋하죠.